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장 브랜드 인지도와 제각된 품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2-1에 만나고 다시 2-2에 만나니까 이제 조금 더 저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비대면 강좌가 이렇게 또 좀 어색스럽고 그런 것은 또 처음 느낌입니다. 이번에 학습 목표는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의 개념과 중요성을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학습에서 실제 마케팅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이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각된 품질의 관리 전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및 지각된 품질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내용부터 시작해서 학과목이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으로 되고요. 또 실제 마케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란 잠재 소비자의 특정 제품 카테고리 속에서 그 카테고리 속에서 특정 브랜드 기억 능력, 그래서 소비자가 기억하고 있는 능력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이죠. 우선 고려 대상 브랜드는 타 브랜드에 비해서 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 고려 대상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기업은 노력하고 있죠. 브랜드 인지도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보조 인지도가 있고 비보조 인지도가 있습니다. 낮은 강도의 인지로 제품 카테고리에 여러 브랜드 중 해당 브랜드를 들어보았는지 알아보는 것은 보조 인지도고요. 여러 브랜드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브랜드 이름을 주어지지 않고 해당 브랜드를 직접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을 비보조 브랜드 인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안에 브랜드를 전체 나열해주고 해당 브랜드를 들어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보조 인지도고요. 비보조 인지도는 브랜드 이름을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직접 떠올리는 것, 이것을 비보조 인지도라고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제품의 특성과 제품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브랜드가 소비자 마음속에 남긴 이미지는 브랜드를 통해서 제품 특성과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스타벅스의 원래 이름은 스타벅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 지원할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소비자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자체가 그만큼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벅스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로 변경한 이후로 진하고 강렬한 커피를 강조했고 커피색의 매장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와 강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감과 호감을 제공하는데요. 브랜드를 안다는 것은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친숙함, 호감을 갖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지금 강좌 내용, 강의 자료가 안 보여서 지금 제 모습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범했습니다. 브랜드가 사라져도 팔리는 화장품이 있다. 한번 인지도가 높아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했는데 지방시라는 브랜드가 아주 오래된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가 지금 그대로 지금 잘 팔리는 화장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방시라는 브랜드는 이미 철수했는데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면세점이나 인터넷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한번 인지되면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획득한대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면 일단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인지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추측합니다. 해당 브랜드 광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브랜드 공급업체는 상당 기간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생산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한 만큼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브랜드이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신뢰성을 구축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인지도 없는 브랜드의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신뢰성이 획득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전략인데요. 그러면 각 기업들은 브랜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겠죠. 여기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차별화를 가져가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 혹은 전달 방법 및 매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매체를 독특하게 차별화하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주로 광고를 4대 매체, TV, 신문, 뭐 잡지 뭐 이런데 오늘날은 인터넷에서 그리고 SNS상에서 홍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소문 전략으로 성공을 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인지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전달 방법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할 것인가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현재 브랜드들은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SNS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브랜드들이 지금 뜨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대기업까지도 예전에는 자본이 적은 소상공인이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이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브랜드 인지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했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 차별화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차별화를 가져가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사례를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제품 카테고리가 다른데 광고가 유사할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례는 신한금융그룹과 보람상조 TV 광고인데요.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브랜드나 브랜드 메시지를 남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브랜드를 제거했을 때, 여기에서 브랜드를 제거했을 때 어느 회사 광고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고를 할 때도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 중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는데요. 이 슬로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의미를 보충하여 설명하는 짧은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바로 슬로건인데요.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슬로건 조건이 있는데요. 짧으면서도 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짧으면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짧게 해서 거기 짧은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기억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모호한 내용은 제거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스타벅스에서 봤듯이 브랜드 네이밍과 심볼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브랜드 슬로건 그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LG와 올레 KT에 대한 사례를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내용 부분에서 브랜드 심볼인데요. 브랜드 심볼은 다양한 기업별 이미지화된 브랜드 심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심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브랜드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간직하도록 하게 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브랜드의 심볼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홍보와 광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홍보와 광고를 구분한다면 홍보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광고는 광고비를 지급한, 비용을 지급한 내용을 광고라고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홍보도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크게 광고는 비용을 들이는 거고 홍보는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구분해 주시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홍보도 광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광고 홍보를 일단 광고는 돈이 들어가고 홍보는 들어가지 않는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목표 고객에게 맞춤 메시지 내용과 매체를 활용하고 홍보가 광고보다 비효율적이며 신뢰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내용인데 비용 효율적이다. 비용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광고비는 대단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홍보는 일부러 광고비를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홍보 전략인데요. 삼성전자는 물론 광고비를 들여서 갤럭시 노트 8을 광고하기도 했지만 이걸 그 행사를 열어서 그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행사를 열면서 기사화시켜서 전 세계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으로 중계하는 것, 이것이 홍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효과는
수천억 대에 넘는 수천억 대를 넘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홍보가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행사를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사화되면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인데요.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의 브랜드가 있고 또 TV의 브랜드가 있고 냉장고의 브랜드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룹의 이름에서 여러 개의 내용으로 전자, 금융, 중화학 이런 쪽으로 독립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는 여러 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계열사로 확장해 가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에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 브랜드가 인지도가 좋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기업들은 모 브랜드 이름을 브랜드를 앞에다 붙이게 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거의 모 브랜드의 브랜드를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그룹에서 전자, 금융, 중화학 아니면 독립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세부 기업들 앞에 이렇게 삼성이라는 브랜드 확장을 시켜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부 지금 독립 기업에서는 삼성이 붙지 않는 곳도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품목이 틀려도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가 포용을 잘 해준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경우는 삼성이라는 동일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 정밀 기기부터 선박 기계, 신용카드 등 다양한 산업의 브랜드를 확장했죠. 그래서 상품의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브랜드를 다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확장 전략이죠. 모 브랜드 이미지가 좋았을 때는 확장해 가는데요. 모 브랜드 이미지가 안 좋은 그룹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한때 기아자동차가 차량 지원 행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기아자동차 브랜드 인지도를 인지도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야구 관람을 해보면 시구를 던질 때 시구를 던지는 주인공을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지금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로 타고 운동장까지 들어와서 시구를 한 사람이 내리거나 중요 연예인이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반복 효과가 있는데요. 심도 있는 브랜드 체험이나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인지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노출은 소비자 마음속 브랜드의 위치를 유지 및 상승시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건데 브랜드란 인간의 고정관념을 이용한 것이죠.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지하게 되거나 머릿속에 일본으로 남아있게 만드는데 한 방법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인데요. 브랜드 인지도에 대하여
설명하시려 했는데요. 이 과제도 어렵게 적지 말고요.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 강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제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란,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 쓰라 그러는데 브랜드 인지도란 해서 이 페이지에 적어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면 과제를 낸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2-2 브랜드 인지도와 체각된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3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